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부산은 여야의 막판 선거전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 열기를 본투표까지 이어가기 위해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회의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부산을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 21.29%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부산.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20% 벽을 넘었고 4년 전보다도 2.7%포인트나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 속에 맞이한 마지막 주말, 여야는 부산 전역에서 거센 화력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보수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연임 부산행은 선거 막판 보수층을 확실하게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특별히 이 부산시장 선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6.3 선거에 제가 마이크 잡은 것도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과거 해양수산부를 폐지해 부산의 위상을 추락시킨 장본인이 다시 부산의 미래를 말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역시 중량급 인사를 투입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부산 기장군을 방문해 우성빈 기장군수 후보 등 지역 후보들의 유세 차량에 올라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돕고 함께 파란 물결을 일으켜서 이제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사전투표가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시선은 이제 본투표 당일 투표율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의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은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산 영도구청장 선거입니다. 영도구청장 선거는 전현직 구청장과 시의회 의장이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의 원도심에 속하는 영도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속에서도 최근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고 새 성장 동력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영도 변화의 기로인 셈입니다. 영도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철훈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안성민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또 현역인 김기재 구청장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민선 7기 영도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후보는 영도에 경험 있고 유능한 선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해양관광 레저 거점화와 해양 신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제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도는 무엇보다 희망 있고 활력 있는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4년 후에는 영도의 해양 신산업 단지가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 생겨나고 또 관광 인프라가 조성됨으로써 영도는 돈이 돌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아주 꿈이 있는 도시로 변해갈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직 부산시의회 의장인 국민의힘 안성민 후보는 영도 발전에 자신의 경험과 실력, 리더십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영도를 바꾸고 구민들이 행복을 누릴 권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동삼동의 이 거리가 젊은이들로 넘치나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영도는 산업 구조가 4인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4년 뒤 사람으로 넘치나는 그런 영도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장사 잘 되는 영도 경제가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현직 구청장이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기재 후보는 중단 없는 구정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영도선, K-팝 아레나 등 현안 사업을 통해 영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신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치유센터라든지 K-팝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만 특히 제일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영도에는 체류형 관광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콘도미니엄이라든지 4성급, 5성급 호텔이라든지 이게 태종대 입구에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되면서 영도에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거다. 전 현직 구청장의 시의회 의장까지 중량감 있는 3인방이 영도 발전 적임자를 자처하며 주민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창녕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창녕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두 후보는 서로 다른 발전 전략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지난달 15일 선거전에 합류한 더불어민주당 주윤식 후보. 주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강한 추진력을 앞세워 창녕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지급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우포늪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와 부곡온천 연계 레저 휴양단지 조성, AI 기업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그다음에 지방도지사, 그다음에 여당 군수가 삼각체제를 이루어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앙기관을 유치할 수가 있고 정부의 지정을 받아서 예산과 정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낙인 후보는 현직 군수로서의 행정 경험과 정책 연속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큰 창녕 발전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성 후보는 창녕군 최초 예산 1조 원 시대 달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영남 일반 산업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우포늪과 화항산, 부곡온천을 연결하는 관광 벨트를 구축해 연간 생활인구 5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보궐선거로 군수 취임 후에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은 아직까지 추진 중이거나 당면한 현안 사업들이 많아서 중단 없는 군정으로 예산 1조 원 시대의 창창한 창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차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4차례 당선될 만큼 다양한 선택을 보여온 창녕.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특히 사전투표함 보관과 관리 과정은 각종 음모론의 중심에 서곤 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전투표가 마감되자 투표소에는 개표 전 마지막 절차가 진행됩니다. 투표함이 개봉되고 선거관리원들은 투표용지를 관내와 관외 투표지로 나눕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로 보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선거 참관단은 투표함 봉인 상태와 투표용지 분류 과정을 직접 확인합니다. 분류를 마친 투표함에는 특수 봉인지가 부착되고 참관인들은 봉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사전투표함 조작 의혹을 차단하고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선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의혹들이 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그 과정을 조금 투명하고 객관적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진행하는 걸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또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된 투표함은 경찰과 참관인 입회 아래 운송됩니다. 간의 투표지는 우체국으로, 간내 투표함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겨집니다. 우체국에 도착한 관내 투표지에는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우편 투표 접수기를 통해 선거구별로 분류된 뒤에야 해당 지역 선관위로 전달됩니다. 지정된 차량에 운반자 1명과 경찰분 1명이 타고 그 뒤에는 이제 운송 호송하는 경찰 차량이 따라오는데요. 거기는 경찰차분이 운전을 하고 또 우체국 직원이 타고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운반하는 게 이제 절대 누군가가 손을 댈 수 없게끔 그렇게 보호하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투표함이 보관 장소에 도착한 뒤에도 참관 활동은 이어집니다. 공정선거 참관단은 CCTV 작동 여부와 촬영 범위, 투표함 봉인 상태 등을 다시 점검합니다. 실제 보관소 내부에는 투표함이 일정 간격으로 배치돼 있고 CCTV는 사각지대 없이 내부 모든 공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신뢰나 공정성 면에서도 여러 가지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직접 물어보는 이 형태에서도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늘 투명하게 이렇게 비치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저는 믿음이 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공정선거 참관인단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은 참관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24시간 CCTV를 통해 투표함 보관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위장 전입한 사람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선과 관련해 투표를 하기 위해 기장군에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기장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모 협회 회장으로부터 기장군 전입을 권유받아 올해 1월경 군수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전입 신고를 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또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해 홍보물을 발송한 B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성에서는 한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양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용지 3장에 기표한 혐의로 1명이 고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중투표 시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투표 간섭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이중투표와 투표 간섭,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지난 30일 열린 2026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가치를 조명하는 집중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국 부산, 울산, 경남협의회 세션으로 마련된 이번 논의에서는 지역 채널이 거둔 구체적인 성과와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여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 AI의 등장이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미디어 학계와 산업계가 당면한 과제의 실천적 해결 방안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인 의령군.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 의령의 미래를 책임질 군수를 뽑는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현직 무소속 군수의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저마다의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태영 후보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중앙 정치와의 연결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령군의회 의장과 경남도 의원을 지내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에 강한 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합니다. 손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지급과 남북육축 고속도로 의령 연장, 임업 관련 복합유통시설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군수가 된다면은 어령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집권 여당의 군수로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은 물론 국책 사업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덕 후보는 생활 밀착형 복지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령군 체육회장 등을 지내며 쌓은 현장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형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 후보는 의령형 기본소득 도입과 대규모 스포츠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늦게 공천을 받다 보니까 많이 늦습니다. 늦지만은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정말로 저 강원덕이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참신하고 열심히. 무소속 오태한 후보는 현직 군수로서의 강점을 앞세워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남북육축 고속도로 의령 연장과 다자녀 지원 확대, 청년 임대 아파트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령군을 더 발전을, 중단 없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 기호분 오태환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일하는 군수, 일 잘하는 군수, 더 일 잘하는 군수 오태환이 되겠습니다. 지방 소멸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의령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는 누구인지 국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달 초 부산 내성 지하차도 인근 도로 땅 꺼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집안 침하가 발생한 내성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대해 정밀 현장 점검을 한 결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규모의 땅 꺼짐 사고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되메우기 과정에 균질하지 않은 상태로 다진 집안이 시간이 지나며 단순 압축돼 생기는 압축 침하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시는 또 국토부 조사에서도 공사 영향 범위 내 공동 의심 구간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집안 하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교통안전 대책으로 잔류 침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차량 속도를 관리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전면 재포장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4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13억 5,700만 달러, 수입은 5.8% 감소한 13억 3,400만 달러로 집계돼 무역 수지는 2,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 실적은 2023년 5월 이후 최대 규모로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 무역 수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